후회와 집착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가? 모든 인간이 자기 자신의 내면 싶은 곳을 들여다볼 때 느끼는 공포와 저항감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 땅, 하데스로 가는 여행에 대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 세상은 우울함으로 가득 차 있다. 희망이 없다. 상황이 달라질 리 없다. 생각나는 것은 과거에 입은 마음의 상처, 끝내지 못한 사업, 잃어버린 것, 이루지 못한 꿈이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죽은 자들의 지하세계, 하데스에 있는 것이다. 당신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 오디세이의 주제는 여느 여행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길을 떠나봐야지만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여행이다. 누구도 실제로 그 길을 가보지 않고서는 자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어디에서 여행의 전환점을 맞게 될지, 무엇이 자신을 따라올지 예견할 수 없다. 여행을 통해서만 강여행자는 자신의 힘과 미덕을 발견할 수 있다. 여행자는 앞이를 알 수 없는 모험을 통해서만 고유하고 독창적인 자신만의 방법으로 자기 자신을 경험해 볼 수 있다. 여행자가 겪게 되는 온갖 고생은 자신 안에 참된 자아를 드러내게 만든다. 키르케는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하데스에 다녀와야 한다고 말한다. 하데스는 죽은 사람들이 가는 저승이다. 거기서 맹인 예언자 티레시아스를 만나 앞으로의 일을 안내받으라고 얘기해준다. 키르케는 하데스에 가면 죽은 자들이 오디세우스를 덮칠 것이라고 경고한다. 죽은 자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구덩이를 파고 수컷과 암컷 양을 각각 한 마리씩 잡아서 그 피를 받아 두라고 알려준다. 죽은 자들이 원하는 것은 오직 피뿐이다. 오디세우스는 어느 영혼이 피를 마실지를 결정할 수 있다. 피 마신 영혼은 말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사라질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오디세우스는 두려움에 떨며 하데스를 향해 배를 띄운다. 키르케에게 들은 대로 구덩이를 파고 양의 목을 베어 피를 받아둔 뒤 안전한 곳에 서 있었다. 티레시아스의 유령이 형체를 드러냈고 잔에 담긴 피를 벌컥벌컥 마신 뒤 오디세우스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첫째, 당신이 트리나키아 섬에 가면 태양의 신 헬리오스의 가축대를 만날 것이요. 이 금빛 가축들은 절대 잡아먹지 마시오. 만약 잡아먹으면 선원들이 죽게 될 것이고 당신은 혼자서 이타카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요. 둘째, 일단 이타카에 무사히 도착하면 반드시 노를 갖고 내륙 지방까지 들어가 바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시오. 그들 중 한 사람이 당신이 갖고 있는 노를 곡식을 까부르는 부채라고 하거든. 그곳에서 노를 땅에 꽂고 포세이돈에게 제물을 올리시오. 티레시아스의 조언은 오디세우스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우리도 귀 기울일 만하다. 티레시아스와의 볼일이 끝나자 죽은 자의 영혼들이 오디세우스 주변으로 떼지어 몰려들었다. 그들은 모두 깊은 슬픔을 머금고 있었고 영혼 하나하나가 비탄에 잠겨 오디세우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오디세우스의 어머니 안티클레리아의 영혼이 다가왔다. 오디세우스는 어머니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기다리다가 마음의 병을 얻어 죽은 것이었다. 어머니는 피를 조금 마시고는 고향의 소식을 들려주었다.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어머니의 명복을 빌었고 영원한 작별을 고했다. 이번에는 트로이에서 전사한 동지들이 다가왔다. 그들 각자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과 회한에 사로잡혀 있었다. 아가멤논은 트로이에서 그리스로 돌아왔을 때 아내와 정부에게 살해당했다. 그는 자신이 죽었는데도 복수하겠다는 일념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름난 전사인 아킬레우스는 짧지만 영광스러웠던 자신의 삶을 애도했다. 그는 후회에 가득 차서 죽은 자 가운데 왕이 되기보다는 찢어지게 가난한 농부의 노예가 되더라도 이름 없는 보통 사람으로 오래 살아보고 싶다고 했다. 그 다음에는 용맹한 아이아스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러나 그는 아직도 아킬레우스가 죽은 후 그의 갑옷을 차지하기 위해 했던 시합에서 오디세우스가 자신을 이긴 것에 대해 매우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오랜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당한 모욕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사후 세계에서조차 자신의 명예와 관련된 원한을 풀려고 하지 않았다. 하데스에 갇혀있는 모든 영혼들은 자신만의 이루지 못한 소망을 되새기며 지내고 있었다. 그것은 하데스이고 자신들은 이미 죽었는데도 말이다. 자신이 살지 못한 삶에 사로잡히고 집착해 희망을 잃고 과거에 붙들려 있었다. 자신이 받은 상처를 받아들이지도 못하고 더 앞으로 나아갈 힘도 잃었다. 정신분석학자는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정신적 상처는 유용하게 다시 해석되기를 거부하는 개인적 경험이다. 상처는 신념과 마찬가지로 시간을 멈추게 한다. 하데스에서는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 과거를 다시 해석하지 않는다. 영혼이 오랜 정신적 상처에서 벗어나 현재로 돌아올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지옥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곳이 아니다.
그보다 나쁜 곳이다. 그곳은 우리가 지난날에 대한 후회와 이루지 못한 꿈, 질투심, 탐욕과 갈구로 지쳐가는 곳이다. 하데스는 삶을 질투하는 사람들의 영역이다.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질투하고 자신이 했던 잘못된 선택을 한탄하는 곳이다. 이러한 집착이 죽은 자 또는 우리 안의 죽은 부분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다. 이 집착이 그들을 지옥에 머무르게 만든다. 하데스는 이루지 못한 소망에 대한 후회의 땅이다. 우리는 누구나 이곳에 몇 번쯤은 들르게 된다. 그러나 단순히 들르는 것뿐 아니라 하데스에 갇혀버린 영혼들은 상실감과 이루지 못한 꿈을 떠올리며 비탄에 잠긴 상태로 일생을 보낸다. 큰 실수나 가혹한 운명이 남긴 아픔에 고통스러워한다. 하데스에 갇혀 지내는 모든 영혼들이 그러하듯이 그들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자신만이 특별히 저주를 받았으며 비참함이 이루 말할 수 없고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한다. 이 역전의 용사들은 자신의 상황을 우울한 것 이상으로 받아들였다. 그들의 삶은 빛을 잃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현재 상황을 개선할 힘도 없었다. 그들은 세상이 자신을 부당하게 취급했다고 믿으며 고통스러워했다. 이러한 상황은 끝도 없이 계속됐고 빠져나갈 길을 찾을 수도 없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우울증 환자라고 부른다. 그들에게 필요한 덕목은 평정심이다. 이것은 인생의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차분함을 유지하는 능력, 감정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능력, 절대로 만족하는 법 없는 영혼의 잠식자와 두려움의 대상에도 주눅들지 않는 능력이다. 하데스로 향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키케가 오디세우스에게 가르쳐준 대로 경계를 짓는 구덩이, 즉 감정의 소용돌이와 할 말이 많은 영혼들을 대면하고도 침착함을 유지하도록 해주는 안전한 장소다. 영혼의 흡혈귀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피를 줄 때까지는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너무 많은 피를 주면 그들은 자신의 요구를 들어달라며 우리를 끝까지 몰아붙일 것이다. 잘못된 상대에게 피를 주면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하데스에 들르려면 어떤 영혼에게 피를 주어야 할지, 어떤 영혼들을 멀리 내쫓아야 할지 잘 판단해야 한다. 이 판단은 그때그때의 충동에 따라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잘 살펴서 신중하게 내려야 한다. 우리 인생에서 여신 키르케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키르케는 현명한 지도자, 치유자, 성직자, 후견인, 작가, 주술사 등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는 있지만 영혼의 스승다운 외관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것이다. 키르케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든지 간에 임무는 같다. 우리 자신의 하데스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키르케는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채우지 못한 욕망과 회한, 이루지 못한 꿈,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하는 죽은 부분을 대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우리는 그 절규하는 영혼들 중 어느 영혼에게 피를 줄지 선택해야 하며 선택한 후에는 그들과 화해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 있다면 당신은 죽은 자들의 지하세계, 하데스에 있는 것이다. 이 세상은 우울함으로 가득 차 있다. 사람들에게 희망이 없다. 그들은 자신의 상황이 달라질 리 없다고 생각한다. 주된 관심사는 과거에 입은 마음의 상처, 끝내지 못한 사업, 잃어버린 것, 이루지 못한 꿈이다. 앞날에 대한 계획이나 가능성에 대한 생각에는 힘을 거의 쏟지 않는다.